안녕하세요. 도함수의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은 좀 양이 방대한데요. 우리가 앞서 여러가지 미분법에서 수투에서 배우지 않고 미적분에서 배운 미적분만의 추가적인 미분법들을 배웠습니다.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확장. 수투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에 국한하여 문제를 풀고 개념을 다뤘다면 이제 확장 어디로 초월함수, 이제는 초월함수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수투에서 처음에 뭐 접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증가감소, 증감, 그 다음에 극점, 극대극소 얘기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단 초월함수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점, 그 포인트.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이계도 함수를 우리가 또 배웠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에 대한 내용들까지 추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이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포인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프 그리기,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는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서 또는 여기서 킬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요. 물론 적분하고도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작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에서 물론 해결력이니까 하나만 내진 않지만 이 포인트에서 이제 미적분 킬러 문제가 나왔었고 수능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딱 정해져 있는 데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내용은 같은데요. 단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수능에서는 이제 접선의 개수 포인트가 좀 어려운 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곡점이라든지 또 볼록성 뒤에서 우리가 추가로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스킵했다가 먼저 뒤에 거 다 배우고 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얘는 잠시 스킵한다. 자, 그래서 극대, 극소, 증가, 감소로 일단 먼저 오죠. 우리 수투에서 배운 것과 여기까지만 보면 똑같죠. 수투에서 배웠던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투하고의 차이점이 생기는 포인트들이 핵심일 거예요. 여기에 뭔가 추가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계도함수에 대한 이계도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이계도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먼저 배우고 또 배우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계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우리가 수투에서도 언급을 쌤이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대로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 내용이 거의 복습이 될 수 있어요. 수투에서 증가와 감소는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 쌤이랑 배운 학생들은 정의는 당연히 우리에게 익숙한 1학년 때부터 했던 이게 이제 정의죠. 이게 증가, 얘가 감소죠.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판단은 이제 우리가 뭘로 하냐 했을 때 판단은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한다 했죠. 이렇게 부호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평균값의 정리로 했었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로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판정을 그냥 바로 여기서
증감 판정 여기 있죠.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도함수로 판정한다. 극대 극소도 마찬가지죠. 극대 극소도 정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얘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면, 극대 극소의 정의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 꼼꼼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이게 좀 애매한 게,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 쌤은 이걸 부근이라고 표현했죠. 부근. 그러니까 개념으로 보자면 이 A1 부근, 여기 부근에서 A1이 제일 크면 극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도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투를 복습해 주세요. 극소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를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낚아낼 수 있죠. 그리고 두 개를 극값이라 한다. 이것도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극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이죠.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함수가 0이어도 극값이 아닐 수 있죠. 슬라이드가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이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f' 값이 0이죠. 하지만 얘는 극값이 아니다. 이런 역까지 성립하지 않은 발레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극값은 가지지만 f'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여기도 자세하게 수투에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잘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정의는 이렇게 했고, 판단은 뭘로 했어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물론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판단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한다. 그래서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당연히 0을 거쳐가겠죠. 그러면 극대, 음에서 양 0을 거쳐서 가면 극소다. 그래서 f'이 다음과 같으면 증가다 감소하니까 극대다. 반대로 극소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적분에서는 뭐가 추가돼요?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계도함수가 뭐라 했냐면, 이계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라 했죠. 도함수의 도함수.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도함수라고 했고, 이 도함수의 도함수가 갖는 의미도 우리는 사실 약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y는 x 세제곱이 함수인 상황에서 도함수는 3x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3x 제곱이 다음과 같이 생겼잖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그린다 했을 때 이 친구가 2차고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고 뿔이 되면서 fx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내용이고 극대, 극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얘를 미분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계 도함수가 나오는데, 이계 도함수는 6x란 말이에요. 그럼 이 6x가 갖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6x를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때는 마이너스 0 플러스죠. 얘가 갖는 의미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미리 언급을 하자면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도함수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 끊임없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위로 볼록하게 되죠. 한편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도함수가 플러스면 이계 도함수가 플러스면요 도함수가 증가하죠.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겠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함수가 x는 a에서 극점을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극점이라는 건 극대 또는 극소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가 위로 볼록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극점은 극대가 될 것이고 아래로 볼록했다면 이 친구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극점을 알아본다는 것은 극대 극소를 알아본다는 것은 극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하고 이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가지고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극점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건 바로 f'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f'이 만약에 a를 넣었을 때 0이라면 이곳은 후보가 되는 거죠. 후보.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얘가 극점이 아니라면 슬라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드일 수도 있고 얘가 바운스일 수도 있는데 바운스라면 얘가 극대 또는 극소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만약에 슬라이드였다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드였다고 해보세요. 슬라이드였다면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뒤에서부터 설명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계속 증가하다가 순간 0이었다가 또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의 도함수는 0이라는 게 확실해요. 도함수는 0입니다. 그런데 이계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계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이계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가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얘를 잘 보면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증가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함수의 도함수라 했기 때문에 도함수의 기울기가 증가하냐 이게 보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가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봐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함수가 만약에 슬라이드면 이때 이 순간에 도함수는 0이 맞아요. 그런데 위로 볼록하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죠. 즉 함수의 기울기의 변화가 이계 도함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계 도함수가 양수면 도함수는 증가하는 상태일 것이고 그랬을 때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증가해야겠죠. 이렇게 오목볼록으로 표현이 되는 것,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로 함수가 나타나는 것이 이계 도함수가 갖게 되는 의미인 거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도함수가 0이었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만약에 슬라이드면 극점이 될 수 없죠. 극점이 될 수 없어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없으니까 탈락시켜야 합니다.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잘 보시면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 말은 예점을 기준으로 F'이 2'이 위로 볼록이다. 그 말은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였다.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F2'이 위로 볼록이면 음수,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기가 0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엄밀하게 이런 것들도 뭐 다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다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하다 보면 음수에서 양수인 거 알겠는데 여기가 0이지?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경우가 다 연속이다 또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슬라이드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은데요. 일단은 천천히 설명을 해봤고 예시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 F가 만약에 이렇게 세제곱이었으면 2'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은 3'이래.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2'은 6x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0에서 슬라이드인 x는 0에서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도 0, 얘도 0,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슬라이드가 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극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운스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죠? 바운스가 되게 되면 얘가 극대이거나 극소이겠죠. 극대이거나 극소이다라는 것은 어차피 볼록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위로 볼록이네요.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이면 위로 볼록,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즉 어떠한 fx에 대해서 f'이 0인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이 0이라고 해서 f'이 0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값을 가지면 f'이 0인 건 맞아요. 자, f' 0이에요. 그럼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극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2'까지 한번 구해서 부호를 따져보면 만약에 2' 값이 0이라면 이 친구는 슬라이드였기 때문에 극점이 아니고 만약에 2'이 음수면 얘는 위로 볼록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극대를 갖고 2'이 양수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좀 까다롭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를 좀 그림 하나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걸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바운스겠죠? 바운스는 극점입니다. 근데 여기는 슬라이드죠. 슬라이드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곡점의 정의를 배우긴 했는데 엄밀하게는 여기서 배우는 거죠. 볼록성이 바뀌는 구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이 변곡점은 F2'의 0인 곳, 우리가 3차 함수에서 많이 봤던 이곳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변곡점이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도함수가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슬라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왜요? 바운스는 2차, 4차 같은 짝수 차수죠. 그래서 만약 얘가 그냥 제곱이었다면 도함수는 1차가 돼서 크로스이고요. 얘가 4차 이상이었다면 슬라이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변곡점 슬라이드인 경우는 도함수가 슬라이드는 x 3차 이상이죠. x 3차, x 5차, 7차 이렇게
얘네들. 도함수는 바운스가 됩니다. 무조건. 자, 도함수가 바운스가 된다는 건 도함수가 바운스가 된다는 거. 이 점이죠. 그럼 도함수의 도함수인 이게 도함수는 0이겠죠. 여기가. 그래서 F2'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즉 F2'이 이게 도함수가 0이 나왔다. 그러면 도함수가 0이다 해도 얘는 극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운스도 마저 보면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하거나 도함수가 크로스거나 슬라이드라고 했죠. 만약에 슬라이드 했다면 F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랑 다 같이 살펴볼까요? 만약에 크로스는 절대로 2'이 0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도함수가 크로스라는 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절대로 도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될 수 없겠죠. 기울기를 보면. 근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때는 도함수가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슬라이드니까 F2'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얘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뭔가요? 이건 우리가 그림을 이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참고하라는 거고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F2'이 아니 F2' 아니죠. F'이 0이에요. 얘가 극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얘가 극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얘이면 극점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극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F2'의 부호를 봐서 얘가 양수이면 또는 음수이면 극점이다. 만약에 음수이면 극대, 양수이면 극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슬라이드였던 거죠. 이런 상황 슬라이드 또는 여기가 슬라이드거나 아니면 바운스인 상황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F2'이 0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는 물음표죠, 사실은. 왜요? F2'이 0이라는 것이 슬라이드라는 걸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요? 여기 봐봐요. 바운스일 수도 있잖아요. 바운스, 도함수가 슬라이드, 바운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좀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F가 X 4승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2'은 다음과 같죠. 그럼 보시면 X가 0일 때 얘도 0,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4차 함수 개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극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F2'이 0이더라도 극소가 나올 수 있다. 극점이 나올 수 있다. 항상 안 되는 건 아니다. 머리가 아프죠? 일부러 선생님 머리를 아프게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변곡점은 절대로 극점이 될 수 없잖아요. 변곡점은. 그래서 중요한 정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여기를 이제 잘 적으십시오. 만약에 자 F가 극점이려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의 극점 또는 극대극소라고 쓰셔도 돼요. 극대극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하는 솔루션이 1, 2, 3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F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정의 아니라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있다면. 근데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프를 주는 게 여기에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2번, 3번을 쓰는데 두 번째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같아요. 얘는 F 입장에서 보는 거고 얘는
도함수 f'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방금 배운 이게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f'이 0일 때 f2'이 0이 아니면 f'이 0인데 f2'이 안 0이면,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얘는 극대 또는 극소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요? 주의해야 될 점. 좀 전에 배운 내용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된다면 얘가 이 세상에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 즉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극대 극소다 했을 때 이렇게 명제를 하면 틀린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죠? 자 이 친구이면 극대 극소이다는 맞아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극대 극소이면 얘다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어딜 봐야 돼요? 3에서 f'이 0일 때 얘가 슬라이드면 f2'이 바운스죠. 얘도 0이다. 하지만 f는 극점. 그래서 f'이 0, f2'이 0인 경우에서도 극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f'이 0, f2'이 안 0이에요. 안녕부터 합시다. 안 0이면 그럼 얘때는 극점 맞죠? f'이 0, f2'이 0이면 이때는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고해 보시면 네, 여기랑 연결을 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사실상 f'이 0이고 슬라이드면 이때는 보호 판단해야겠죠. 2번으로 해야겠죠. 보호 변화를 봐야겠죠.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툭 튀어 나와야 돼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 극대다 극소다 하면 극점을 판단할 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가든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 보든지 이게 새로 추가한 내용 f2'의 프라임은 0, 2'은 안 0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얘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얘만 되는 건 아니다. 뒤에 가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선생님이 이해도함수랑 함께 뭐 음감이, 양정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라임, 2', 그 다음에 f 여기서 2'의 부호, 자, 그 다음에 프라임의 증감, 그 다음에 f의 볼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도함수는 증가 이렇게 사실 말로 만들어서 생각하는 과정을 좀 도와주는 거죠.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지금은 차분하게 일단 여기서 이걸로 판단한다. 사실 뒤에 볼록성까지 다 배우고 와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왜 이걸 이렇게 갔는지 설명이 가능한데 극소 판정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는 여기 개념을 다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볼록성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점 좀 기억을 어쨌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극대 극소의 확장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가 감소는 확장판이 없어요. 그냥 증가 감소다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계도 함수만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극대극소는 이제 확장판이 생겼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증감을 조사하세요. 그럼 우리가 증감을 조사하세요 하면 머릿속에서 얘를 그리던지 그려서 조사하는 것 아니면 뭘 하죠? 우리가 더함수의 부호 판단 부호를 가지고 보던지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리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더함수를 가지고 해봅시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배운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겠죠. f 프라임 x는 자 분모를 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도함수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우리 세미 도함수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분모는 절대부등식이죠.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뭐만 보면 돼요? 분자만 보면 되죠.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긴 0이죠.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극대가 생기겠죠.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증감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0까지는 증가하다가 0부터서는 감소한다. 이걸 말로 표현하면은 열린 구간 0 닫힌 구간까지는 증가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때는 감소. 서술형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자주 묻진 않습니다. 그래프로 그냥 설명만 있으면 되죠. 가나다 문제를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무리함수. 무리함수도 우리가 미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증감은 뭐 더함수의 부호 판단. 사실 세미 더함수 그리는 거죠. 자, 프라임 해보면 1 이렇게 되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기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 이때도 마이너스 앞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2가 들어가겠죠. fx 루트를 미분하면 2 루트 fx f 프라임 x에 이렇게 미분되죠. 기억하시죠? 이런 건 이제 잘 암기하고 있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는 항상 어떻게 되죠? 루트는 항상 양수죠. 루트 안에 있는 것도 양수. 물론 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0도 포함이다라는 뜻인데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x는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절대 4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될 수 없다. 그렇다는 건 루트는 항상 양수이다. 그 말은 여기를 무시해도 된다.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니까 무시하고 세미 더함수를 보면 그냥 얘도 이렇게 생긴 거에 불과하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잘 보셔야 하는 게, 자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해도 이 값이 얼마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 말은 얘가 0인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똑같지 않나요? 다릅니다. 보세요.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얘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여기가 예를 들어 3분의 0이든 5분의 0이든 뭔 상관이야.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1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 x를 내 1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1이어야 하는데 1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 1이라고 해도 여기 1 잡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15이잖아. 루트 15분의 1. 그러니까 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처음에 세미도함수 할 때 좀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부호를 따지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건 맞아. 얘만 있으면.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얘를 전부 다 같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양수 취급은 해. 얘는 양수 취급은 하는 거야. 양수 취급을 하는데 영인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써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은 x고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는 건 x가 2 루트 2라는 거죠. 물막이긴 한데 문제에서 0부터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2 루트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요소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얘는 양수가 맞잖아요. 양수가 맞기 때문에 이제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친구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얘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x가 2루트 2보다 작을 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0이 되는 구간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x에다가 우리가 0과 4 사이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얘도 양수 항상 양수가 되네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한편 여기는 또 2루트 2보다 큰 곳에서는 얘가 또 양수죠. 근데 자꾸 양수인 부분이랑 여기 부호 판단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걸 같이 계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값은 계속 커져가요. 그런데 4에 이르기까지 이 값은 계속 작아지죠. 1보다 얘는 계속 작아지는 값이에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는 건데 그럼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보다 갈수록 커지는 값이에요. 헷갈리시나요? 선생님 말을 방금 꼬아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x 분자는 커지죠. 분모는 작아지죠. 4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커지죠. 1 마이너스 커지는 값.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나중에는 자 얘가 어쨌든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하나잖아. 지금 하나죠. 하나예요.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지금 0과 4 사이에서만 보면 딱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가장 근처에 있는 부호들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커지는 경우랑 살짝 작아지는 경우만 보면 플러스, 그럼 여기 나머지는 다 플러스여야 돼. 맞는데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음수라는 걸 확인해 주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확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숫자 넣어보면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내가 2루트 1 때 했죠? 그럼 1 넣어보면 돼요. 1 넣어보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양수죠? 그럼 여긴 다 양수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도 2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얼마 넣어보면 되겠어요? 여기 4보다 약간 작은 값 2 루트 2는 좀 루트 8이라서 3을 넣으면 되겠네. 3을 넣어보시면 여기에 루트 7 여기는 3 1 빼기 여기가 1보다 작죠. 음수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다양하게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세미도 함수 그리는 거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얘도 이제 끝났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뭐 0부터 아까처럼 마찬가지 0부터 2루트 2까지 이렇게 해서 이때는 증가한다, 반대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함수로도 연습을 해보시고 지수로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증가하기 위한, 감소하기 위한 조건. 이때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수투에서는 근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미도 함수예요. 계속. 그래서 세미도 함수 그리고 하는 거 연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감소하래요. 그냥 감소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f'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얘가 그냥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 녀석을 미분을 하고요. 뒤 그 다음에 원래는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건데 음수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수 함수예요. 그럼 세미도 함수는 어떻게 부호만 판단할 건데, 얘 지수 함수 어떻게 생겼나요? 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죠. 얘는 2분의 1의 x라고 잡으면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상황이고, 그때 지수 함수니까 중요한 거는 얘는 항상 양수다.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부호를 결정하겠죠. 얘는 2차 함수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항상 감소하려면 당연히 이 친구가 지금 음수라는 사실,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얘가 항상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2차여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구간에서는 내가 플러스니까 증가해버리고 여기선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면 얘를 2차 함수로 봐서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겨야 안 만나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항상 음수이고 그리고 음수여야지 감소하는 상황. 하지만 0이어도 되나요? 네, 된다. 왜? 다항함수니까. 엄밀히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가 감소하도록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시려나요? 우리가 증가 감소 할 때 증가로 해보죠. 증가하면 이거고, 역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얘는 증가 맞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발레까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역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나시나요? 반대로 적었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그때의 발레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친구이면 증가하는 건 맞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증가한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y는 x 세제곱 때문에, 이런 애들 보면 도함수가 0인 구간이 있죠. 그렇지만 증가하죠. 자, 증가하면 다음과 같은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상수함수. 상수함수도 생각해 보면은 기울기가 항상 0이니까 이 친구 2'이 아니고 프라임 성립하죠. 하지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감소하도록이잖아요. 감소하도록. 그럼 얘가 뭐이면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f'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감소하는 거죠. 감소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감소하도록 해주라 했으니까 원래는 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경우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라는 건데, 왜 여기를 판단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이유는 바로 이게 병용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항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죠.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얘를 병용해서 써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라고 풀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의 구간에서 감소하려면 F'X가 원래는 이건데 이거여야 한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감소하면 얘다. 이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얘가 감소하도록 해라 그랬죠. 감소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말이긴 하네. 감소하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감소한다로 내가 얘를 읽을 건지 감소한 가로 읽을 건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죠. 감소하도록이니까 난 얘가 감소한다면 이래야 돼 라고 읽었으면은 네, 풀이가 선택이 달라지는 거고, 얘가 감소한가? 그럼 뭘 만족하면, 어떤 특징을 만족하면 얘는 그래 감소해 라고 대답하려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네, 지금은 그걸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소하도록이니까 얘를 내가 감소하는 녀석이라고 산정하고 풀었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때는 분명하게 냅니다. 가나다로 묻던지 기억연대으로 묻던지 이게 헷갈리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크게 구별하지 않고 푸셔도 될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도 미분을 하시면은 a-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발레 상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잘 그리실 수 있죠. 그래서 3보다 큰 구간의 세가 증가하도록 해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를 풀 때는 1번, 2번, 3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 극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직접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려서 내가 제일 잘 나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보통 2번을 씁니다. 2번은 뭐예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써서 푸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 번째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얘가 0, 2'이 안녕. 근데 얘만 있는 건 또 아니다 라고 했죠. 슬라이드는 조심해야 한다. 자, 그럼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얘를 미분을 하시면 이제는 좀 익숙하니까 바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죠. 싹싹 사라지면서 2 코사인 x가 바로 도함수입니다. 딱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얘는 내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으로 풀 수도 있어요. 2번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무시. 얘 항상 양수니까 세미 도함수는 그냥 2 코사인 x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도 무시. 코사인 x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2점하고 2점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소, 여기가 대.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극대고 2분의 3파이에서 극소야 라고 말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코사인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2'을 이용해서 풀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빠르게 내가 이걸 구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0이 되는 구간은 뭐 똑같네요. 그래프 그리는 거랑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잖아요. 물론 우린 대소 비교가 바로 되지만 부호 판단이 바로 되지만 이 친구의 부호 판단을 내가 못했다. 단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일 때 F'이 0이라는 사실만 알아.
그러면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어떻게 판단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2'에도 넣어보는 거죠. 2'에 90도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은 0이니까 날아갈 것이고 얘는 어차피 무시해버립시다. 사인만 보면 되겠죠. 그럼 사인만 보면은 이때는 음수가 나와요.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이게 도함수가 음수라는 건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고,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함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라는 건 극대다. 그래서 여긴 극대가 나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일을 넣어보면 2분의 3 파일 넣었을 때는 사인 값이 음수니까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가 되죠.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라는 건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기울기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는 극소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는 더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쉬운 것만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왜 번거로운 걸 왜 가르치겠어요? 번거로운 걸 가르쳐야 나중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익숙한 방법이 안 먹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넣어봤는데 이때 2'이 0이 나오면 이때는 극점이 아니다인가요? 아니죠. 이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때는 얘로 풀면 안 되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얘가 1순위긴 합니다. 이게 1순위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이드 키로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있는 문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고요. 질문도 많이 하셔야겠죠. 여기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하게 될 때까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자, fx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이 친구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아예 갖는다고 했죠.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극대값은 전형적인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을 해주면 a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b 하면 되겠네요. 미분을 빠르게 해주시고, 그럼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극소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1,6을 지나죠. 그리고 극소라고 하는 건 반드시 f'이 0이다. 이거 두 개 써서 풀어라 라고 들리네요. 자, 그러면 1,6을 대입해 보시면 4를 곱해서 4a 마이너스 b는 여기서 0이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 1,6을 하면 a 플러스 2분의 b니까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a가 마이너스 자, 더해서 풀면 6a니까 a는 2네요. a는 2, 그럼 b는 8.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됐죠. 여기는 2, 여기는 8, 2, 8 집어넣어 놓고 극대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극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 f' 0인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이 4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아까 봤듯이 1에서 하나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3에서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극대가 아니면 누가 극대겠어요? 이때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버리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세미도함수 구할 필요 없고요. 이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긴 했습니다. 이거는 수투에서부터 했던 거죠. 마지막입니다. 자, 극대 극소를 모두 같도록, 얘를 수투에서 풀 때는 다항함수였으니까 다항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풀었죠. 근데 이때는 정정당당하게 다 도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도함수를 구해보면 f'은 1 마이너스 x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건 외우고 다니셔야 좀 빠릅니다. x제곱분의 1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도함수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극대 극소를 내가 모두 갖는다고?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건 이 도함수가
부호를 두 번 변화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다시 자 얘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x제곱분의 x제곱을 했으니까 1 마이너스 a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호만 따질 거잖아요. 부호만. 이 친구는 무시해도 되겠죠. 세미도 함수를 내가 볼 거니까 0, 1, 2도 없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두 번의 부호 변화를 가져야 하고 그때 극대극소가 하나씩 생길 거야. 그렇다는 건 판별식 d가 이번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값을 갖지 않게, 즉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도 미분을 해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요. 3 sin x 이렇게 되죠.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했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3입니다. 마이너스 3. 여기에 내가 a를 추가해서 그렇다는 건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도록, 지금 그 값을 가져버려요. 계속 부호가 바뀌죠. 그럼 얘를 충분히 끌어올려야겠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안 만나게끔, 아니 안 뚫고 나가게끔. 자 이럴 경우에는 프라임이 0값은 나오겠지만은 이때 부호가 바뀐 적 없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a는 적어도 3보다는 뭐예요?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근데 얘만 있나요? 아니죠. 얘가 또 아래로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생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까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뭐 해야 한다? 작아도 된다. 근데 마이너스 3도 된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좀 어려웠습니다. 쉽진 않죠. 사실 얘부터 하는 게 좀 무리긴 해요. 정확히 이계도 함수를 다 배우고 와서 하면 조금 편할 텐데 아예 이계도 함수를 빼고 도함수 내용만 가지고 세미도 함수에 집중해서 설명을 했으면 좀 여러분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뒤에 배우고 와서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잘 될 테니까 일단 한번 적어 두십시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말해보려고는 했는데 아직 이계도 함수에 대한 정확한 좀 인지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일 거라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해보고요.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중요한 게 좀 많아서 복합적인 내용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증가 감소, 극대 극소만 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스투가 아니에요, 사실. 미적분이 아니고 스투죠. 그래서 뒤에 오목볼록하고 변곡점까지 포함된 연습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 좀 복습을 하시고 뒤에 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